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려고 그런다. 읽는 게 더 힘들고 힘들어요. 네. 명언이 쏟아진다. 안녕하세요. 한 달의 독서가 완성되는 시간 책발전소 북클럽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영철 평론가님입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는 활발한 사람인데 네.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난 네가 너무 조용해서 좋아. 네.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긴 하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정확하게 남한테 표현한 적조차 없는 어떤 면을 딱 지적하면서 난 그렇죠. 그래서 네가 좋아. 그러면 마음이 확 요동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딱 그 비평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네네네네. 없는. 오, 그렇구나. 비평가들이 작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네.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네.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네. 어떻게 읽히기를 원했을까, 그거에 가까이 가는 작업을 네. 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해요. 결과가 정답인 것이 아니라 네. 그 과정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품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네. 과정적인 면에서 네. 어떻게 해야 정확해지죠? 시간으로 밖에는 얻을 수가 없죠. 명언이 똑같이. 쏟아진다. 시간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썼는데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통 어떤 작품을 읽고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할 네네네. 때 그 궁금증은 많은 경우 한 번만 읽었을 때 생기는 궁금증일 때가 많아요. 비평가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두 번, 세 번 읽는 사람인 거죠. 와, 맞다. 가짜 희망을 말하는 작가가 제일 낮은 단계고, 네. 정직하게 절망하는 작가가 더 나은 단계고, 가장 최고의 단계는 납득 가능한 희망을 제시하는 작가가 제일 보수다, 뭐 이런 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말이 뭐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것 때문에 강박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진실에 충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이 세상이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해. 네, 네. 이런 분들은 그 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네. 그걸 공유하는 게 작가의 임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네. 세상에 작가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각자의 진실에 충실하면 많은 작가들이 네네네.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네. 내겠죠. 문학의 천재란 기교의 천재가 아니라 인생의 천재라고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하는 것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무력화하는 재능이라고 할까? 그래서 누구는 10년을 투자해서 어떤 능력을 얻었는데 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그걸 해내버리면 네네네.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인 거죠. 그 경우에 저는 천재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적용을 해보면 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스스로 이해해 가면서 살잖아요. 이거 다시 말하면 경험하는 동시에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문학의 인지적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문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위대한 작가들 혹은 위대한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을 훤히 들여다보는 네, 그런 네. 이해의 역량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다시피 그 경험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이제 것들이 이해됐어.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작가들은 이 소설을 쓴 작가만 해도 이걸 쓴 게 20대 후반의 네, 나이거든요. 네,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이런 감정을 알까, 이런 경험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게 놀랍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오스카 같은 아이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외상이죠. 이건 트라우마니까. 트라우마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길거리에 나가면 공황 증상도 좀 보이고 높은 건물도 못 못 올라가고 네. 이 소설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아이가 무언가를 자꾸 발명하죠. 이걸 통해서 다른 생각을 억압하거나 잊는 효과가 이 생각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끊임없는 수다와 이 발명과 네네. 이런 것들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려고 그런다. 애도 작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떠난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를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많이 울고 이렇게 해야만 오히려 더 애도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는 이 열쇠의 비밀이 뭘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마지막 블랙씨를 만나가지고 네.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맞아. 아빠 전화를 내가 안 받았다. 그게 죄책감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애도 과정에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란 네, 말이죠. 네. 그 죄책감을 표현함으로써 드러내고 그 블랙 씨한테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라고 해서 그분한테라도 용서를 받아서 이걸 좀 마음속에서 해결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엄마의 품에 다시 안기. 네, 맞아요. 이 오스카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빠한테서 엄마에게로 가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기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게 보통 상실한 대상에게 고착되어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처음에 보면은 엄마는 아빠가 아니잖아. 네, 네. 그 뭐 사랑하는 사람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네, 네. 이게 이제 아빠가 없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마지막에는 엄마 품에 안김으로써 아빠를 어떤 식으로건 조금은 보내고 이 엄마를 이제 다시 사랑하기로 네. 마음을 먹는 그런 과정인 거죠. 드레스덴 폭격 사건의 그 피해자들인데 이 두 분은 공통의 상실을 좀 다르게 대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아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죽은 첫사랑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죽었기 네. 때문에 아이를 새로 가졌을 때 이 아이가 그 죽은 아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건 태어난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대체가 되면 그럼 죽은 아이한테 또 미안한 일이 되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할아버지는 애초에 아이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할머니는 아이를 가져버리잖아요. 네. 아이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필요했다라고 말을 했죠. 할아버지는 과거의 경험을 떠나지 못하는 분이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사건에 충실하려고 네.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타입이라면 할머니는 아이를 갖고 앞으로 나감으로써 어떤 치유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타입인 거죠. 이게 이 작가가 왜 오스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같이 섞었을까 이걸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소설의 구성 자체가 네. 오스카 이야기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얽히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오스카의 이야기를 외롭지 않게 오. 치유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뭐- 두 개의 소설이 막 섞인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들었거든요. 작년에 늦깎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작품은 저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써주셨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아이가 나오는 컨텐츠를 정말 무심하게 봤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 이 책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평론가님은 이 책을 아빠가 되시기 전에도 접하셨다는 얘기겠죠? 네. 확실히 많은 게 달라졌어요. 분석적으로만 읽었다면 지금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 네. 입장에서 보자면 오스카 입장에서 보자면 아빠를 잃은 아이의 네.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겠는 거죠. 이제 네. 이 공감의 폭이 혹은 깊이가 훨씬 강렬해져가지고 읽는 게 더 힘들고 힘들어요. 더 읽기가 힘들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그런 변화들이 네. 생겼죠.